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배린 교수 연구실 석사과정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는 레이더와 AI 데이터를 통합한 다크뱃의 실시간 탐지 모델 개발을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때는 AIS, 즉 자동 선박 식별 장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 AIS에는 위치뿐 아니라 속도, 항로, 식별 번호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경로 예측, 충돌 방지, 감시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박들은 고의적으로 AIS를 끄고 이동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국제해양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동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AIS를 끄고 EEZ에 진입한 외국어선이 매년 수십 척 이상 보고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S 미탑재 선박, 즉 암흑 선박은 불법 조업, 밀수, 밀입국, 심지어 해적 활동까지 연루될 수 있는 위험 요소이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이런 선박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암흑 선박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AIS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레이더, 인공위성 등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AIS 데이터와 융합하는 방식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레이더 데이터는 암흑 선박 탐지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쏘고 그 반사 신호를 분석하여 물체의 거리, 속도, 방향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상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개나 야간에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감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대상 선박의 협조 없이도 탐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AIS를 끈 선박조차도 레이더로는 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더 데이터만을 활용해 실험을 진행한 연구들도 적지 않지만, 그러나 레이더 데이터 역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장애물 뒤에 선박이 숨어 있는 경우나 지형의 영향 등으로 전파 경로가 차단되면 탐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이때는 AIS, AIS 데이터가 파장이 더 길기 때문에 신호가 도달할 수 있어 AIS 데이터로 보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레이더와 AIS 데이터를 함께 융합함으로써 각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선박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주제는 레이더와 AIS 데이터를 융합한 실시간 선박 탐지 및 암흑 선박 조기 탐지 시스템 개발입니다. 구체적으로 X밴드 레이더와 AIS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상적인 해상교통 상황은 물론 AIS 신호가 없는 암흑 선박까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조기에 경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현된다면 우선 X밴드 레이더 기반의 객체 탐지를 통해 AIS가 꺼진 선박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AIS와 레이더 데이터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상 흔적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유관기관이 해상 감시와 대응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관련된 사용 연구들을 조사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 연구는 AIS와 레이더 데이터를 융합한 탐지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도 이러한 다중 센서 융합 기반 연구들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AIS 데이터와 함께 레이더 데이터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기반뿐만 아니라 뉴메리컬한 수치 데이터인 레이더 데이터까지 폭넓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주제들을 보면 단순 탐지를 넘어서 비정상적인 선박의 행동을 탐지하거나 암흑 선박을 구분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2, 3년 사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 해상에서 AIS를 끄고 침입하거나 AIS를 정보를 조작하는 사례들이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실시간성, 데이터 융합 정밀도, 이상 탐지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 표에 나와 있는 선행 연구들 중 저희가 참고한 주요 사례들에 대한 연구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선행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AIS 단독 탐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레이더 데이터와 융합하여 선박의 속도, 방향, 시점 간 위치 변화 등에서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는 AIS와 레이더 데이터 모두 수치 데이터였고 각각의 좌표계가 달랐기 때문에 극좌표계인 레이더 데이터를 AIS 좌표계에 맞게 변환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센서 간 시간 해상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더는 주기가 2초, AIS는 주기가 6초 간격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는데 이 간격을 맞추기 위해 AIS 데이터를 2초 단위로 보관 작업을 처리한 뒤 시간 동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특이했던 부분은 데이터 매칭 방식입니다. 각 시간 단위마다 레이더 선박 한 포인트에 대해 모든 AIS 선박과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 차이로 행렬을 구성한 뒤 이 값을 확률 기반으로 다시 정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 행렬에서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그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레이더 데이터와 AIS 데이터를 매칭해서 그 중에서 좀 더 가중치를 각각을 부여해서 그 값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그 선박 하나의 트랙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트랙은 시점별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칼만 필터에 입력이 되어서 다음 시점의 위치를 예측하고 실제 위치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속도나 궤적 변화가 예상치보다 크게 벗어날 경우 이상치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논문은 정형화된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우 정교한 매칭과 이상 판단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며 저희가 이후 실시간 예측 기반의 탐지를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구조였습니다. 다음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과 달리 레이더 데이터가 이미지 형식으로 사용되었고 이 이미지로부터 선박과 배경을 분리해내는 과정이 아주 독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지 데이터를 벡터화한 뒤 시간 순으로 쌓아 올려 하나의 커다란 행렬로 만든 뒤 이를 로우 랭크 앤 스파스 디컴포지션 기법으로 분해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배경은 로우 랭크 부분으로 일부 시점에서 나타나는 선박은 스팔스로 분리되어 결과적으로 선박의 위치 좌표만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기법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는 추출된 선박 위치를 칼만 필터로 시점 간 연계를 진행해 동일한 선박에게는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하여 연속적인 선박 트랙 데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트랙 데이터를 바탕으로 속도와 항로를 계산한 다음에 AIS 데이터에서 얻은 속도 항로각과 비교해서 비교 및 결합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법은 Eventional Reasoning 기법으로 이 방식은 각 데이터의 신뢰도를 계산한 뒤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적인 속도와 항로 데이터를 산출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단일 데이터만 활용했을 때보다 레이더와 AIS 데이터를 융합하였을 때 속도의 분산이 훨씬 안정적으로 나왔으며 보다 신뢰도 높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미지 기반 레이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대표 사례이며 신뢰도 기반 융합 방식은 저희 연구 설계 시에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포인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연구는 레이더와 AIS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AIS 신호 조작, 차단 등 불법 행위 탐지를 주제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상행동 탐지 방식들이 머신러닝 기반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습 없이도 실시간으로 이상행동을 탐지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이더와 AIS 모두 수치 기반의 위치, 속도, 항로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두 데이터를 매치하는 방식이 아주 직관적이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레이더 트랙과 AIS 트랙 사이의 거리 오차를 계산하고 일정 간격 이내에 위치한 경우 같은 선박으로 간주하여서 트랙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트랙은 각 시점별로 간단한 수식에 적용돼서 정상적인 항적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움직임인지를 총 6가지 변수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총 6가지 기준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트레시홀드를 설정하고 그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상 행동으로 탐지합니다. 이 연구는 복잡한 모델 없이도 간단한 수식 기반으로 실시간 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 적용성과 실용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으며 저희 연구가 고려하는 실시간 감지 시스템 설계에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단일 센서 기반 탐지의 한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금지된 조업구역, 즉 No Fishing Zone입니다. 우선 AIS 데이터를 한번 보면 선박이 이 구역을 우회해서 정상적으로 항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레이더 데이터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해당 선박이 실제로는 금지 구역을 침범해서 통과한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즉, AIS 정보만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탐지할 수 없는 불법 조업 행위도 레이더 데이터를 융합함으로써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또 다른 의도적인 AIS 조작 행위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선박은 노피싱 존에 진입하기 이전에 AIS를 껐다가 구역을 벗어난 후에 다시 AIS를 켜는 방식으로 항적을 조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IS 데이터만 보았을 때는 금지 구역을 지나간 흔적이 남지 않게 되지만 레이더는 해당 시간대에도 선박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AIS 온오프 조작 행위까지 명확히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예상에서는 AIS를 완전히 끄거나 중간에 껐다 켜는 조작 방식이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AIS와 레이더를 동시에 융합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선행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기술적인 탐지를 넘어서 정책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까지 확장한 연구로 중국 어선들이 AIS를 끄고 북한 인근 수역에 불법 조업을 하는 실태를 다양한 위성 센서를 통해 추적하고 분석한 사례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AIS를 송신하지 않는 선박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 4가지 데이터를 활용했는데요. SAR, VIRS, 고해상도 광학 위성, 그리고 비교 기준으로 사용된 AIS 항적 데이터까지 포함됩니다. SAR 데이터는 위성 레이더 센서로 전파를 송신하여 선박을 감지한 데이터이고, VIRS는 야간 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밝은 빛을 감지하는 적외선 센서입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광학 위성 데이터는 실제 선박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였습니다. 여기서 AIS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모두 이미지 데이터로 활용되었으며 각 이미지로 탐지된 선박에 대해 과거 AIS 향적과 매칭해서 어떤 선박이 AIS를 껐고 어떤 구역을 침범했는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기술적인 융합 분석에 그치지 않고 탐지된 선박의 활동 해역, 침범 패턴을 바탕으로 경제적 피해, 해양 생태계 손상 등의 영향까지 정량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암흑 선박의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을 부각시킨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불법 조업 선박을 탐지한 사례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왼쪽 B 그림을 보시면 동그라미로 묶인 선박 두 척이 나란히 이동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선박은 일반적인 어선이 아니라 페어트롤러스, 쌍끌이 어선으로 쌍으로 그물을 끌어서 조업하는 불법 방식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쌍끌이 어선을 식별하기 위해서 위성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CNN 모델을 학습해서 위성 이미지상에서 쌍끌이 어선 패턴을 탐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탐지된 선박들의 과거 항적을 AIS와 매칭해 본 결과 대부분의 어선들이 중국 일대에서 출발해서 북한 해역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성 이미지와 CNN 그리고 AIS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AIS를 끈 어선의 출발지와 조업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사례였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그림은 북한 해역에서 조업한 선박들의 AIS 전체 항적을 시각화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색상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홍색 포인트는 해당 선박이 조업 중이었던 위치, 파란색 포인트는 항해 중이었지만 조업은 하지 않았던 선박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실제 이 논문에서 조업 여부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선행 연구에 따르면은 AIS 데이터의 속도, 항로, 선박의 유형, 이동 패턴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느리고 일정한 속도이거나 지그재그로 움직이거나 반복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패턴을 조업 활동으로 간주하고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시각화를 통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북한 동해 EEZ에서 조업했던 많은 선박들이 대부분 중국 연안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중국에서 출항한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 진입하여 불법 조업을 수행했다는 점을 AIS 항적 데이터만으로도 추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AIS 데이터를 다른 센서들과 융합하기 이전에 우선 AIS 단독으로 조업 여부를 판단하고 그 후 위성 탐지된 어선과 과거 항적을 매칭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양 감시 전략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SAR 데이터와 VIRS 데이터를 통해 북한 동해 EEZ 인근 해역에서 탐지된 선박들의 위치와 특성을 시각화한 사례입니다. 우선 SAR 데이터는 전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강도를 기준으로 트레시홀드 이상의 반사체만 선박으로 간주해 중국 어선들을 탐지했습니다. 그리고 VIRS 센서는 조업 등 밝기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했는데 밝기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기준으로 조업 여부와 선박의 국적을 간접적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조명을 다음과 같이 세 분류로 분류했습니다. 매우 밝은 조명은 대부분 중국 대형 어선으로 판단하였고, 중간 밝기 조명은 중국 혹은 한국 어선, 그리고 조명이 엄청 낮은 밝기가 낮은 조명들은 북한 목선으로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업 등의 밝기와 지속 시간만으로도 국가별 선박을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었고, 특히 AIS가 꺼진 암흑 선박들조차도 실제 위치와 활동 유형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융합 분석을 통해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안하는 레이더와 AIS 데이터를 융합한 암흑 선박 탐지 프레임워크입니다. 앞서 여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AIS 데이터 단독 기반 혹은 레이더 데이터 단독 기반 탐지 방식은 각각 분명히 장점이 있는 반면 데이터 누락, 탐지 오류, 조작 가능성 등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보완하고자 이미지 기반 레이더 데이터와 수치 데이터인 AIS 데이터를 융합하여 암흑 선박을 탐지할 수 있는 3단계 프레임워크를 1차적으로 제안합니다. 먼저 이 프레임워크는 기존 선행 연구들의 효과적인 구조를 참고하고 현재 저희가 실제로 확보 가능한 데이터 환경을 바탕으로 설계된 구조입니다. 선박을 탐지하고 그 객체 추적을 통해 위치, 속도, 방향 등의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위치, 속도, 어, 먼저 레이더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레이더는 이미지 기반이기 때문에 객체별로 어떤 선박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나 속도, 방향 등의 피처들을 익스트랙션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서 1단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AIS 데이터는 먼저 노이즈 필터링을 거친 후 등속 직선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미래의 위치를 예측합니다. 또한 레이더 데이터는 극좌표계이고 AIS 데이터는 위경도 좌표계이기 때문에 두 개의 좌표계를 맞춰주기 위해 AIS 데이터를 레이더 이미지에 픽셀 좌표로 투영하는 단계까지 집어넣고 이 과정을 통해서 두 데이터의 프리퀀시 보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AIS 데이터와 레이더 데이터의 융합 단계에서는 레이더와 AIS 각각의 선박을 이분 그래프의 노드로 설정하고 모든 노드 간의 엣지로 연결해주고 난 뒤 유사도 기반 엣지 가중치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모든 엣지의 유사도를 평가한 뒤 가장 유사도가 높은 조합끼리 최적의 매칭을 진행해서 그 최적의 매칭이 그 선박에 해당하는 레이더 데이터와 AIS 데이터
인 것으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매칭된 레이더 AIS 쌍 이외에 AIS가 존재하지 않지만 레이더에서 탐지된 선박들은 다크베슬 즉 암흑 선박이라는 것으로 최종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향후 실험적 검증과 모델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암흑 선박 탐지 시스템으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데이터, 레이더 데이터와 AIS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먼저 레이더 데이터는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이며 프리퀀시가 2초 간격으로 약 2주간 수집된 데이터가 확보되면 실험을 진행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프레임별로 선박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시각적으로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총 약 60만 개의 데이터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AIS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6초 간격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레이더 주기와 보정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요청드리고자 하는 AIS 데이터의 항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본 연구를 위해 기본적으로 레이더 이미지와 AIS 데이터를 중심으로 암흑 선박 탐지 모델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에서 이미 구축하고 계신 관제 데이터 종류를 확인해 본 결과 레이더와 AIS 외에도 매우 다양한 고품질 데이터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노이즈와 암흑 선박을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 제공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레이더 트랙 데이터입니다. 레이더 이미지만으로는 선박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 장비 자체가 자동으로 생성한 선박 트랙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다면 AIS와 매칭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CTV 영상 데이터입니다. 항만 또는 연안 지역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존재한다면 탐지된 선박의 실체 여부를 시각적으로 검증하거나 선박 식별 정확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VHF와 DF 무선 통신 관련 데이터입니다. 암흑 선박은 AIS는 끄더라도 무선 교신 또는 방위 탐지 신호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레이더에는 포착됐지만 AIS가 없는 선박이 해당 시간대에 VHF나 DF 신호가 있었는지를 교차 분석을 진행한다면 단순한 오탄지인지 아니면 실제 암흑 선박인지를 판단하는 데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레이더 이미지와 AIS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요청드리며 가능하다면 나머지 레이더 트랙 데이터, CCTV 영상, VHF, DF 데이터까지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면 보다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